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는 2025년 생명보험 등록시험 공통편 사항 기출문제풀이 1번부터 10번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 관련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사회보험은 정부 차원의 이야기고 민영보험은 민간회사 이야기라는 걸 먼저 숙지하시고 문제를 보기를 읽어 나갈게요.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 보완과 경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의 운영 취지는 사회적 형평성 도모에 있다. 자, 보세요. 민영보험은 형평성이 아닌 게 맞아요. 하지만 사회보험은 형평성 도모에 있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사회보험의 급여는 개별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 차원의 계약이 급여가 개별 계약은 아니죠. 이때는 민영보험이라고 들어가줘야 되겠죠. 민영보험의 급여는 개별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3번 보기가 틀린 보기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전체 노인 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8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 실제로 전체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기본 강의 당연히 들었으면 아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만약에 8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이거 어떻게 될까 모르잖아요. 일단 이런 보기 나오면 넘어가 보라는 거죠. 그럼 2번부터 볼게요. 초저출산율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지구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번은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한다. 맞죠?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라면서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1번으로 돌아오면은 앞에 문단은 맞아요.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 맞는 거죠. 근데 뒤에는 노인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문제를 왜 넣어놨냐면은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모든 문장의 모든 문구를 전부 다 100%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머지 보기들을 보다 보면은 생각이 떠오르고 나머지 게 확실하게 맞으면 아닌 걸 골라줄 수 있는 그것 또한 우리 객관식에서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김토리쌤 그럼 2장의 생명보험 이론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만 18세인 자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계약자가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단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동의 없이가 틀린 거예요. 2번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계약의 계약 체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여기까지 맞죠?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합니다.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가 틀렸죠. 맞는 거 고르니까 3번이 답이겠죠.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서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는 보기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를 운영하려면은 금융위원회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4번 다음 중 보험회사의 계약자 배당금 지급 방법이 아닌 것은 제가 앞으로 문제 풀 때 맞는 거 아닌 건 당연히 동그라미 쳐줄 텐데 그 문장에서 문제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도 같이 동그라미 쳐줄 거예요. 이것도 객관식 푸는 연습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고 이 한 줄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이 문장의 가장 핵심 단어인지를 고르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배당금 지급 방법은 기본 강의 때 안 했는데 먼저 현금 지급 방법, 그리고 보험료 상계 방법. 상계라는 거는 내가 내야 될 보험료가 있으면은 받을 보험금으로 그걸 대신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상자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립 후에 가산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나중에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고 적립해놓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또는 해약했을 때 그만큼 더 받는 거예요. 그럼 아닌 걸 고르시오니까 이 두 가지는 맞는 거고 보험료 할증 방법은 언더라이팅 배울 때 표준 미달채를 받아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료 할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당금 지급 방법이랑은 관련이 없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효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거는 무효랑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냐 안 하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1번일 거고 2번, 3번이 무효 사유일 텐데 우리 학습 차원에서 공부합시다.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심신상실자, 심신파악자를 사망으로 하는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도박 등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이때는 무슨 법에 따라서 무효가 되냐도 물어보니까 민법에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15세 미만자 이때는 무슨 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까? 이때는 상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겁니다. 둘 다 무효 사유니까 아닌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의 기간까지 대하여 회사는 대출이율을 연봉리로 계산 금액을 더해서 준다. 맞는 말이에요. 2번 보험계약 무효 시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보험료를 돌려주는 건 맞는데 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맞죠. 우리 누가 냈어요? 수익자가 아니고 계약자가 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계약자에게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앞선 문제에서 봤죠.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 심신파악직에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은 뭐다? 무효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7번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일반 실종이란 부재자의 생사가 몇 년? 5년간 여기 5년 적어볼까요? 5년간 분명하지 않은데 누가?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뭘로? 사망한 것으로.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경우였잖아요. 지금 문제는 일반 실종이 키워드인데 아닌 특별실종도 답은 1번이에요. 답은 5년 법원 사망한이니까 1번인데 특별실종도 우리 공부했으니까 리마인드 해볼까요? 특별실종은 몇 년? 1년. 그때도 법원 사망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인정사망은 즉시 관공서 이렇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 실종은 5년의 법원, 특별실종은 1년의 법원, 인정사망은 즉시 관공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보험금 청구 구비 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내가 이걸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살면서 보험금 청구 한 번은 해보셨잖아요.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신분증 챙겨 가셨죠? 병원에서 받은 서류 챙겨 가셨죠? 고객 창구에 가니까 뭐 서류 적으라고 하잖아요. 신청서. 그 생각만 떠올리시면 돼요. 신청서 적으셨죠? 병원에서 받은 거 가져가셨죠? 여기다가 하나 더 가야 신분증이겠죠? 가져가셨죠? 그럼 아닌 거는 뭐다? 집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내 보험증권까지 챙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9번 다음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자 보세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현재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 회사가 뭘 해야 돼요? 계약을 뭐 해야 돼?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예요.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 해지할 수 없는 경우 5개 외운 게 있었어요. 지금 보기 보지 마시고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해지 안 돼요. 그리고 설계사가 방해했어요. 해지 안 돼요. 알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해지 안 돼요. 개시일로부터 2년 지났어요. 해지 안 돼요. 체결일로부터 3년 지났어요. 해지 안 돼요. 지금 이 5개 기억하세요. 볼게요. 설계사가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해지 안 돼요. 그죠? 답이네요. 그죠? 1번이 답이고 2번, 3번은 볼게요. 회사가 안 날로부터 15일이 아니고 1개월 이상이 지나야 해지가 안 됩니다. 3번은 보장 개시일로부터는 2년이 경과해야 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1번이지만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5개 지금 바로 기억하세요. 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해지 안 돼요. 설계사가 방해했어요. 해지 안 돼요. 그리고 안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어요. 안 돼요. 개시일로부터 2년, 체결일로부터 3년 지나면 해지가 안 되게 됩니다. 10번 다음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이번에도 위반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방금 했죠, 5개. 근데 그게 아닌 거래. 그럼 이번에는 해지할 수 있는 걸 찾아래. 그러면 기간이 아직 그만큼 지나지 않은 걸 찾으세요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방금 우리 외웠던 게 지나지 않은 거. 보세요. 체결하는 날로부터는 아까 몇 년 지났어야 되는 거예요? 3년 지나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직 몇 년밖에 안 지났어요.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때는 기간이 안 지났으니까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돼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은 우리 보장계실로부터는 2년이 지나면 해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되고 회사가 가입할 때 이미 알고 있었으면 해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9번 문제와 10번 문제가 헷갈리시면은 9번 문제, 10번 문제 돌려보면서라도 반드시 머리 정리하세요. 고지위반으로 인한 해지를 할 수 있냐 없냐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 시험지 한 문제 이상 나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반드시 지금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11번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계약자 변경을 위해서는 누구의 승낙을 얻어야 되냐가 질문입니다. 계약자는 자격 요건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보험 회사가 확인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보험 수익자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앞선 11번 문제에서 계약자 변경은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되지만 수익자 변경은 승낙이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단 수익자 변경을 할 때 사고 전에 피보험자가 동의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 공부하셨죠? 보기 보겠습니다. 계약자 김생명 씨는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수익자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이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용 볼게요. 1번 회사의 승낙 없이 변경되었으므로 회사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 되죠. 이까지가 정당한 거기 때문에 나는 강제로 해지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2번, 3번 볼게요. 회사의 승낙 없이도 수익자 변경은 유효하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수익자 변경 시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보험 나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옵니다.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보험회사는 이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2번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제가 우리 기본 강의 공부할 때 만 나이를 반올림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10개월 미만 단위가 아니고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10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 6개월로 바꾸셔야 됩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읽어보겠습니다.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은 무효는 보험 나이가 아닌 무슨 나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옵니다. 계약이 해지된 때는 즉시 해약 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 내가 아직 안 갚은 게 있다면 원리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맞는 보기고요. 2번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계약자는 가입한 보험계약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범위 내가 아닌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 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범위가 아닌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하다해서 틀린 보기는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언더라이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맞고요.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한다. 맞죠? 3번에 수익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한다. 그럴싸해 보지만 누가 틀린 거예요? 수익자가 아니고 계약자라고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3차 언더라이팅의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옵니다. 그럼 3차 언더라이팅이란 걸 듣는 순간 1차, 2차, 3차, 4차도 학습 목적으로 바로 떠오르셔야 되겠죠. 1차는 누가? 설계사, 모집 조직에 의한 선택이고 2차는 의적 진단, 3차, 우리 시험에 지금 나오는 이 3차는 언더라이터에 의한 선택,
4차는 계약 적부 확인에 의한 선택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고 보기 보겠습니다. 피보험자의 계약 조건 등을 최종 결정하는 3차 언더라이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1번이 답이 되겠죠. 2번은 계약 적부 확인은 조금 전에 제가 몇 차? 4차 언더라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적부 확인은 4차 틀린 보기가 될 거고, 3번의 생명보험협회에는 언더라이터 전문 자격제도 CKLU, AKLU, FKLU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지 않다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 보험 계약을 단체로 취급할 경우 이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개인 보험 계약을 단체로 보면 뭔가 좋은 점이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걸 고르세요입니다. 예정사업비 등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할인될 수 있습니다. 단체가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합니다. 2번 저렴한 이유가 사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면 계약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저렴한데, 이때 뭐가 틀리냐면 3인이 아니고 몇 인? 5인이어야 돼서 2번 보기가 틀린 보기로 정답이 될 거고, 3번 보험 대상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때는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 협약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가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틀리는 보기 고르는 거였으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김토리쌤, 3장 보험윤리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설계사가, 자 보세요. 보험 설계사가 회사에 대해서 갖추어야 할 책임과 거리가 먼 걸 고르는 겁니다. 1번에 보험관계법규라든지 회사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는 건 회사에 대한 책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보기부터 먼저 볼게요.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도 회사에 대한 책임이 맞는데, 2번 또 설계사가 해야 될 일은 맞아요. 근데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파는 거는 고객에 대한 책임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설계사의 책임과 거리가 먼 게 아닌 설계사가 회사에 해야 될 책임과 거리가 먼 걸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고객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보험 사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사기가 아닌 거 고르면 돼요. 1번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 보험 사기 맞죠? 나쁜 사람이에요. 2번 대리 진단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금 청구하는 건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3번은 고객의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거는 사기는 아닙니다. 과실로 인하여 이래 된 거는 사기는 아니다. 그래서 3번이 보험 사기 유형이 아니다. 20번 다음 중 보험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보험 사기는 크게 연성 사기와 경성 사기로 구분된다. 맞는 말입니다. 2번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 사기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와 처벌 수준이 동일하다.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상 사기죄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다 못 내오더라도 동일하지는 않다. 그래서 2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보험계약 당시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보험사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연성보험 사기에 해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앞선 문제에 대한 정답지니까 참고해서 문제 혼자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 뒤에 이어지는 강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토리쌤.